네, 안녕하세요. 제2부 사업별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지역문화진흥원 배치 담당자 전서윤입니다. 오늘 줌을 통해 배치 사업에 반갑다 친구야의 패널로 입소의 곽안나 실장님, 양평문화재단 김승민 대리님과 마지막으로 이태민 지역문화기획자님을 모셨습니다. 배치 인력 사업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이 세 분께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텐데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올해 인력 배치 사업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입소의 곽안나 실장님의 간단한 소개와 2021년 배치 현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예,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2021년 지역문화 전문 인력 저희 배치 및 활용. 말씀해 주실 때 음소거 해제 혹시 해주시고 네, 잘 들립니다. 제 말씀 들리시죠? 네. 네, 박안나 실장님.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배치 및 활용 사업의 활동 사례를 좀 소개해 달라고 진흥원에서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자료랑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진행 중인 저희 연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올해 지역문화 인력 양성 및 배치, 성과평가 및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 인력의 발굴 육성,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 일자리 발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양성과 배치 사업의 현황 및 사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이거 프로그램 이후에 진행되실 만족도 조사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저를 만나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현장을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운영 성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신 지역문화 인력의 경력, 경로 조사 및 활동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종합을 해서 양성 및 배치 지원 사업의 체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저는 입소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2003년도 설립돼서 현재 지금 19년째 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주로 정책 연구 컨설팅, 그리고 HRD, HRM 등을 사업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19년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미술이 너무 좋아서 미술로 이제 석사까지 한 이후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중에 제가 도자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세라믹 조금 연결이 되시죠. 도자를 통해서 좀 소재를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연구 업무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기업 지원 업무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기업 지원 일을 하다가 또 거기에 계신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조금 오래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2년이 돼서 올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배치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서 진흥원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는 넘어가겠고요. 지금 여기 지금 전체 다 참여는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70여 개가 넘는 참여 시설에서 이 자리에 함께와 계십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7년도부터 진흥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지원 방향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먼저 인건비부터 살펴보면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전체 인건비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200만 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 50에 지방비 50으로 매칭되어 있고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수준입니다. 20년에는 문화향유 지원사업
통합 공고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지원단체를 선발하다 보니 이때 이제 민간에서 조금 이제 진입을 시작하셨고요. 올해도 이 민간단체에 대한 배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지역문화시설들만 들어오셨었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프로젝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그 내용이 아카이브북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신규가 300에서 400, 그리고 연속 지원 받으시는 경우는 500에서 600 사이로 해마다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신규 400, 그리고 연속은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년도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찾아뵙고 교육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위축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해 21년도에는 프로젝트 컨설팅하고 권역별 네트워킹 때 이렇게 좀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뵀었죠.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 소소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흥원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좀 사례를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례를 좀 유형을 좀 구분해 봤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과 사례를 좀 유형화해 보려고 하고요. 배치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문화시설이나 기관 단체와 일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인력이 함께 매칭되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관 단체에서도 같은 인력이어도 경험이 좀 다르게 형성되시더라고요. 안정적인 근무 환경, 훌륭한 조직 문화 속에서 열정과 의지가 가득한 인력이 함께 나서서 만나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나아할 나위가 없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배치 지원 사업에서 성과가 도출되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회 제공형. 저희가 이 첫 번째 사례 기회 제공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배치 사업의 최소한의 목표인 인력에게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고요. 배치된 기관, 단체의 미션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도시 지역에서 기초적인 조직 여건이 마련된 지역문화 기관이나 시설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이 사례는 최소한의 일 경험 목표를 달성하는 케이스예요. 궁극적으로 이 지원 사업에서 지향하는 최종의 목표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기능 매칭형입니다. 서로의 필요 역량이 만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 어촌 지역이나 기초 단위의 시군구로 가면 일자리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일 경험을 하기엔 지역 문화 시설이나 단체, 기관들도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거나 조직 문화까지 신경 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험이 전무한 인력이 배치되기보다는 이러한 여건과 환경을 이해하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의 역량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으로 매칭되는 경우에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사례에서 타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인력이 고향에 내려와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근무하시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고민을 문화원과 함께 가시다 보니까 문화원의 역할을 확장시켜주고 주민들께 문화원의 존재도 재인식시켜주는 그런 좀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인력께서 문화원의 핵심 인력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계속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례는 전문 인력 양성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배치 사업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치 인력을 기관, 단체에 필요한 일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성장해 나갈 각각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문화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성숙된 지역문화재단에서 나타나는 사례예요. 같은 문화재단이더라도 인력의 일 경험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치 지원이 종료되고 난 후에 이력서에 한 줄의 스펙으로 남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전문 인력으로서 직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밑바탕을 쌓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일 환경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배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문화재단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분들도 이 배치 지원 사업을 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치된 조직의 역할, 그 조직 속에서 나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조직과 융화되어 구성원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때 지역의 전문 인력으로서 밑바탕을 충실하게 쌓을 수 있을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키우냐? 인건비 요만큼 지원해놓고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인력도 좋은 일 경험을 할 수 없고 단체 기관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지역 문화가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만 탓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며 지역에서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례 공유를 통해서 배치 지원을 통해 단체와 인력이 재인식하는 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진흥원에서 말씀하시기에 배치 인력들께서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양성 사업은 지금 다른 파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교육 내용을 나중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한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의 내용을 이렇게 좀 장표로 담아 보았습니다. 양성 사업은 15년도부터 20년까지는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주관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지역문화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 있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18년도부터 20년까지 수료하셨던 분이 7분이, 무려 7분이 올해 배치 인력으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배치도 하시고 양성도 같이 참여하시는 인력도 오늘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역량 향상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시다면 이 양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셔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 선정을 하면 2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커리큘럼이 약간 변경이 돼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소 조금 빨리 끝났네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뭐 필요한 내용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공동 Q&A 시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소의 곽안나 실장님 올해 배치 사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구자의 입장 의견은 이제 인력분들께서 처음 들으셨기에 이제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다음 두 분의 소개를 마저 듣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2017년도 배치 사업 출신 선배로 현재 양평문화재단의 김승민 대리님의 소개와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양평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선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오래 생존해 있다 보니까 또 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쨌든 뭐 제 이야기가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아까 먼저 얘기했던 2017년에 지역문화 인력 그 1기로 이렇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생활문화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평문화재단에서 또 지역문화 인력 배치 사업 담당자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혼자 또 이걸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앞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좀 제가 좀 후달리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언론 영상을 전공하고 이제 영상 관련된 일을 한 5년 정도 그래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매너리즘 같은 게 빠졌어요. 제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장기간 그때 한 해외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고요.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뭐 지역 문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런 문화 관련된 일을 다시 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 그 지역 문화 인력 그 배치 사업을 알게 되고 지원해서 어쨌든 뭐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울주군에서 이제 울주생활문화센터 이제 운영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울주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이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담당자는 이제 공무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생긴 게 안 돼서 그냥 공간만 만들어져 있고 전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것도 제가 갔을 때도 그냥 청소하고 안내해 주시는 그냥 그 여사님 두 분만 계시고 뭐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저를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과연 그때 가자마자 저도 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배운다는 입장으로 왔는데 그냥 배치되자마자 그냥 뭔가 혼자 떨어뜨려 놓고 그냥 막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심지어 또 그러니까 담당자라고는 공무원인데 또 그 군청이랑 그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그냥 전화 통화로만 이렇게 하다 뭐 그렇게 뭐 연락만 하고 그런데 또 저한테 그냥 그걸 다 맡겨주는 뭐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쨌든 뭔가 저도 좀 배우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네트워크나 워크숍 같은 게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워크숍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서울이나 뭐 용인 뭐 이런 데서 모여서 한 1박 2일, 뭐 길게는 2박 3일 같은 걸 한 3번 정도 하면서 그때 조금 뭐 공부 아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또 다양한 지역의 분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힘들더라고요, 각자. 그리고 또 그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고, 뭐 그런 걸 또 공유하면서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 만났던 분들과 아직도 뭐 연락을 하면서 또 뭐 제가 모르는 거 있거나 힘든 거 있을 때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문화 인력 사업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거기서 현장을 직접 가서 직접 그런 뭐 공간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걸 직접 보는 것도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작년이나 올해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고 거의 이제 비대면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또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제가 그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도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진흥원도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도 뭐 2년 연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확실히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주군 이제 직영이었기 때문에 직영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쨌든 연장이 안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때 딱 9개월 하고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또 이제 제가 9개월 일을 하면서 어쨌든 그 했던 것들이 그래도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군청에서 인식을 하고 어쨌든 별도로 이제 담당 직원을 다시 뽑는 그런 채용 공고가 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정도의 틈이 있었지만 다시 제가 지원을 해서 그때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제 운영 담당자로 그때 다시 이제 울주생활문화센터 가서 작년 2020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지역문화 인력으로 있다가 이제는 이제 제가 담당 공무원, 어쨌든 그 운영 담당자가 되니까 이제 좀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제가 고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산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됐고 뭐 이제 기한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배우는 또 알아가야 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저도 어쨌든 계속 배우는 시기라 생각했는데 좀 급박하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일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어쨌든 조금의 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곳에서 1년, 2년, 그 제가 4년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어쨌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생활 문화를 좀 많이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거기는 이제 계약이 만료 생각을 한 걸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침 그때 올해 양평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팀 새로 신생 출범할 때 또 그런 자리가 있어서 이제 다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양평문화재단에서도 양평생활문화센터 운영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려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잘 정리가 안 되긴 해서 차라리 또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걸 주시면 또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좀 저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아마 뒤에 또 아마 우리 이태민 선생님께서 또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어쨌든 Q&A 시간에 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저도 뭐 제가 아는 한에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진짜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17년도 배치 사업 참여자이셨던 이태민 지역문화기획자님의 소개와 경험 공유를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민이 형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네, 저도 그 2017년도에 그 지역문화인력 배치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2015년, 6년도에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인력 양성 과정 수료를 했었고, 2017년도에 그래서 배치 사업으로 이제 이쪽 일을 열심히 하게 된, 네,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 PT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어떤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개하는 거나 뭐, 제가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이런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이번에 그 제가 인천 서구문화재단 그리고 서구문화원에서 계속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같이 일했던 주민 활동가, 그러니까 청년기획자 활동가분이 그 웹툰을 직접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려주신 캐릭터예요. 제가 좀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었다며 자랑을 하시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사실 그 지역문화인력 양성과정이랑 배치사업 이전에 사실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청년 문화 콘텐츠 기획단이라고 해서 직접 문화 기획하는 그 청년 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했었고요. 사실 그 운이 좋게도 이제 학교가 서울에 있었어서 서울 이제 종로구나 서울시청이나 뭐 강남구나 이런 그 관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경험치가 좀 있어준 덕분에 지역문화인력 양성 사업이나 이제 배치 사업에 좀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었던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년도에는 이제 배치 사업을 겪으면서 이제 인천 서구문화원으로 와서 그때 제가 맡았던 그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거는 청년문화기획단이라고 이전에 제가 청년문화 콘텐츠 기획단이라는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했으니
서구에서도 한번 그런 걸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참, 어떻게 보면 전 참 운이 좋았던 게, 17년도에 이제 인천에 처음으로 이제 인천광역시 시단위로 인천 생활문화 축제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1회 인천 생활문화 축제를 이제 기획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천에는 그 지역문화재단이 부평구문화재단밖에 없었어가지고, 이제 각 10개 구군에 있는 문화원들이 모여서 이제 인천 생활문화 축제를 추진하면서 인천 서구문화원에서는 제가 이제 축제 이제 기획단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경험치로 이제 자체적으로 인천 서구에서도 생활문화 축제를 한번 소규모로 진행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운이 좋게도 2017년도 10월에 인천 서구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아까 승민이 형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연속 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 배치 사업이 천년차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계속 논의가 왔다 갔다 했던 시점이었어가지고 18년도에 이제 인천 서구문화재단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생활문화 사업이랑 문화예술 교육 사업, 문화복지 사업 등을 이제 담당하기도 했고 2019년도부터는 이제 생활문화 사업이랑 예술교육 사업을 하면서 그 문화도시 지정 사업까지도 같이 담당하면서 최근까지 2021년도 7월 말까지 이제 인천 서구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기획자로 활동했던 한 5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서는요, 사실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했던 친구들이랑 그 저희 학교가 성북구에 있었어가지고 종로구랑 되게 가까워요. 근데 종로구에 5대 궁궐이 있고 뭔가 역사 자원이 있고 한창 이 시기에 런닝맨이 되게 이슈됐던 시기여서 그러면 궁궐을 활용해서 소외계층 대상의 약간 예술교육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런닝맨처럼 재미나게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은 너무 우습기도 하지만 막 어떤 프로그램 하겠다 하면서 런닝맨을 다 캡처해 가면서 그 교육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로구 자원봉사 센터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걸 너무 이쁘게 봐주셨는지 그 자원봉사 센터장님이 이제 그 서울시 자치구 특화 사업으로 한 비용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너네 뭐 예술교육 프로그램 한번 해볼래? 해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50만 원이 너무 큰 돈이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인사동에서 한복 체험도 해보고 직접 가게 가서 아이들이니까 싸게 해달라고 졸라보기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이랑 부딪히면서 실제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또 이제 다음 연도로 또 이어지면서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다 보니까 종로구 센터에서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종로구에서 해마다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제도 한번 기획을 해봐라. 이런 기회들이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니까 갑자기 서울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서울시 걸 하고 나니까 포천시에서 연락 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구나 뭐 안양시나 이제 성북구나 이제 하남시에서도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조금 더 저의 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인력 양성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나는 지역문화 활동가 기획자가 되고 싶으니 이걸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들어보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걸 듣다 보니까 지역문화인력 배치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곧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역문화인력 배치 사업에 지원해서 인천 서구문화원에 2017년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돼서는 사실 생활문화 사업이랑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랑 문화 콘텐츠 기획 사업 사실 이때는 저는 사실 그 각 문화원들이나 문화재단이나 뭐 생활문화센터나 다 다른 환경이겠지만 저는 인천 서구문화원에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획을 하든 뭐 공모 사업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전폭적으로 그냥 다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 국장님 이하 이제 팀장님들 계셨던 분들이 다 독자적으로 담당해서 해라. 그래서 공문도 그렇고 아예 그냥 정말 그 문화원의 직원처럼 직원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실제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해본 것 같아요. 축제도 한 대여섯 건을 해본 것 같고, 교육 사업도 여러 가지를 직접 개발해서 한번 운영도 해보기도 해보고, 또 그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사업이나 이런 웹툰 제작하는, 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웹툰 제작하는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문화원 홈페이지를 아예 개선한다 그러셔가지고 기획해서 제작하는 일까지 해서 정말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문화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없어서 문화원이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또 기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천 서구에서 시민들과의 네트워크가 저희가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던 건 문화원보다는 문화재단에 가서였습니다. 문화재단에 가서는 사실 그 18년도에는 문화사업팀에 배정이 돼서 이제 생활문화사업이랑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복지사업을 담당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재단 출범이 초창기여서 예산도 별로 없었고 저는 사실 입사하자마자 2019년도 예산 그 계획서를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화원에서 경력이 지역문화인력 배치 사업에서의 경력이 좀 도움이 돼서인지 어렵진 않게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생활문화팀의 배치 그 조직 개편이 되면서 문화사업팀에서 생활문화팀으로 이제 팀이 갈라지면서 이제 올해는 정말 공모사업을 많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서구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문화도시 담당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며 문화도시 사업을 하다가 그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19년도 이제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도에 예술인들이 힘들다, 예술인들에게 대한 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공공미술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전국 지자체로 뿌려지면서 이런 문화도시 사업이랑 이제 전시 사업 그리고 전시랑 연계한 교육 사업을 좀 활성화해보면 어떠냐 해서 잠시 저도 잘 모르는 공연 전시 팀에 가서 전시 일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구가 제 3차 법정문화도시 2차는 사실 19년도에 했을 때 떨어졌어요. 칼같이 떨어져가지고 2020년도에 제 3차 법정문화도시를 한번 다시 담당해서 진행해보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도시 뭐 문화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사실 제가 그 지역문화인력 배치 사업을 정말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요 거버넌스 사업 할 때였어요. 제가 거버넌스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시민들의 주체성, 뭐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생성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으로 겪는 문화도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그때 이제 배치 사업에서 만났던 서구의 수많은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가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또 끌어와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제 네트워크가 맺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올해까지 7월 말까지 운이 좋게 이제 20년도에 잘 돼서 예비도시로 인천 서구가 지정이 됐고 예비도시 사업을 담당해서 각종 사업이랑 이제 뭐 연구 용역이나 뭐 홍보나 이제 전체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7월 23일? 7월 말쯤에 이제 제가 인천 서구문화재단을 퇴사를 했어요. 왜 퇴사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준비를 나름 했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와서 사실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바로 기관으로 들어갈까 아니면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볼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여러 군데 입사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이제 자리들도 생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천 서구문화재단에 나오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어디 장소를 대관하거나 뭐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저의 묻어놓은 노력이 엄청 필요했고 직접 발품을 풀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전화 한 통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에 공간이 대관이 되고 공문을 주지 않아도 그냥 쉽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쌓여야 사실 시민들한테 더 큰 효과가 되지 않나라는 게 저는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너무 쉽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근데 정작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지역에 그냥 너무 익숙해진 그냥 또 하나의 행정가가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차가 되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의 입사 지원도 하고 합격하고 이제 합격 소식에 사실 기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엄청 기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지역에서 한번 놀아보자. 정말 그냥 막 해보자. 약간 이 생각으로 실제로 필드에서 사람들이랑 퍼실리테이터나 모더레이터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엔 했었는데 기관에서 자꾸 기관 담당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필드에서 문화재단이라는 문화원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그냥 인간 이태민으로 기획자로서 어떤 기획 사업을 지원했을 때 과연 공모에 선정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기획을, 나의 프로그램을 좋게 봐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도전해 봤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안 되기도 했지만 몇 가지는 잘 되기도 해서 올해 이제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되게 바쁘게 퇴사하고 나서 거의 하루도 못 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고민했던 거는 필드에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들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문화재단에 있을 때 재단에서 여러 가지를 허용해 주셔가지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연구를 정말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천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행히 또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질의 응답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PT를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좀 구성했는데요. 좀 활동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셔서 사실 그냥 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라서 제가 재밌을 만한 거, 제가 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혹은 아니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열심히 찾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금전적인 부분들에서의 사업들이 들어오기도 해도 제가 잘할 수 없는 영역이거나 재미가 없겠다 싶으면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주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나랑 지역 동시에 두 개 다 기관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을 대상화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생활문화와 문화예술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대상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사업으로 짜보자.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혼자 다짐하는 게 있어요. 매개자이자 비영리 일을 하고 있다.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얻는 거다. 그래서 보상은 보람으로 오는 거지. 만약에 돈을 바랬다면 대기업을 갔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농담적으로 하곤 하는데 저는 사실 보상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 예전에 만났던 주민분들과 아직도 연락하냐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매일매일 전화가 와주세요. 인천 서구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미추홀구나 인천에서 이제 다르게 만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밥도 챙겨주시고 어쨌든 서산 갔는데 제 생각이 난다면 마늘도 보내주시고 육종 마늘 너무 좋은 거라고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옥수수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보상이고 엄청난 보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민간이랑 공공을 다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생겼어요. 제가 민간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청년일 때는 사실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기관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제가 문화재단 직원한테 전화하면 아, 네 이러고 받아주시던 분들이 너무 막 전화도 안 받으시고 완전 그냥 이렇게 막 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실제로 민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정말로. 그리고 제가 기관이랑 다양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경험하고 혹여나 제가 앞으로 계속 민간에 있을지 또 공공재단을 갈지 어떤 기관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이걸 다 알아야지 정말로 실제로 사업의 질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미래는 아직 저도 고민 중이고 이대로 가야 지역문화 기획자로 활동을 계속 하겠죠. 근데 기관에서 할지 필드에서 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과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장과 책상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인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인천 서구에 갔을 때 했던 일이 있어요. 인천 서구에는 인천 2호선이라고 해서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오류 왕길동부터 시작해서 인천 가자역, 가재울역까지 이제 다 있는데 한 12개, 13개의 이제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역을 다 가봤어요. 그리고 다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팀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시민들의 그냥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를 한 달 가까이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가게가 여기 뭐 검단 사거리에 있는 반미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망하셨구나. 약간 그래서 어디로 가셨구나. 이런 내용들도 시민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사업을 기획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과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지역의 현장을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경험을 해봤고요. 실제로 근데 이 경험했던 거를 문서로 작성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취지나 목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서 작성과 공부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문화도시 하면서 좀 겪었던 경험인데 다른 곳에서 좋다고 저희 지역에서 좋지 않아요. 다른 도시나 다른 해외에서 좋다고 해서 갖고 온다고 우리 도시에서 성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정말로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라보고 시민들을 정말 제대로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요렇게 적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문화인력이 아마 지금 대부분 뭐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원에 배치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행정인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기획자이고 매개자이고 문화행정을 다 할 수 있는 좀 멀티플레이어여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지역문화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라고 혼자 이렇게 번데기 분들 계시는데 주름 한번 잡아봤고요. 네, 저도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문화를 연구하고 지역 문화 인력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 저희가 사전에 이제 미리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취합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나 지금 현장에서 바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우선 화면상으로 손을 이렇게 계속 흔들어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인력분 계실까요? 만약 없으시면 제가 미리 이제 받은 질문지 중에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울산 남구문화원의 서유경 인력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저희 서유경 선생님께서 먼저 입소 곽한나 실장님, 그리고 양평문화재단 김승민 대리님, 그리고 지역문화기획자 이태민 기획자님한테 이렇게 개별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입소의 곽한나 실장님께 먼저 질문한 거를 제가 대신 좀 얘기를 할게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편하시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추구해야 하는 문화의 정의와 가치를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질문이 진짜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받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지역에 내려가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기관이나 인력들이나 다, 저희 지역은 너무 문화가 소외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은 문화 경험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소외되어 있고 없는 거에서 애써 나가시는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을 좀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 최근에 모니터링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지역 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아직 선생님들 사이에서 일치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각각 생각하시는 지역 문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정말 지역민이 원하는 걸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진짜 깊게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서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는 것, 이런 그것에 대한 가치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이태민 선생님 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러한 케이스들, 그러한 기획이 성공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으로 보기 좋게 화려하게 진짜 뭐 외국 사례 갔다가 이렇게 신박하게 이게 아니라 지역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사례예요. 사례 말씀드려서 이 사례는 이제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한 기관의 인력분이 기획하신 건데요. 그 지역도 이제 바닷가이고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연대가 굉장히 있으신 지역민들이 주로 계세요.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은 별로 없고요. 그런데 그 인력께서 기획하셨던 건 그분들에게 서핑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프로그램 사례로 아마 저희가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올라올 것 같아요. 재미있는, 신기한. 근데 그게 이제 혼자서 막 개념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지역민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지를 굉장히 밀도 있게, 계속 화면이 움직이네요. 밀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지역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고, 지금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이 뭔가요? 본인들이 이미 전문 인력이신데도 막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네, 지역민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시는 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지역 문화의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사례가 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실장님 너무 급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혹시 아직도 직접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분 없으신지? 지금 보니까 그 서유경 선생님께서 접속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괜찮다면 서유경 선생님께서 그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직접 질문 Q&A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승민 대리님께 요청했던 요런 중간에서 잘 조율할 수 있는 요 질문이 다른 인력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받을지 몰라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질문 세 번째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지역문화 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처음일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많고, 또 당황하거나, 또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그리고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약간 관리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양평문화재단의 김승민 대리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태민 지역문화기획자님의 의견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냐. 근데 일단은 뭔가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 문화라는 게 어쨌든 공공에서의 지역 문화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뭐 문화 활동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우리 역할이긴 한데,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제일 공감 갔던 게 결국 그 문화를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이걸 대하는 사람도 즐겁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를 확실히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내가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려고 이걸 진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내 스스로 먼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나라는 자존감이나 이런 거를 좀 무너지지 않게, 어쨌든 그런 걸 잘 알면, 그런 사람들 대할 때도, 주민들을 대할 때도 어쨌든 좀 또 자신감 있고 좀 편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분명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유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사람들 대한다면 좀 더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태민 지역문화기획자님의 의견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이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활동 처음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전국에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그래도 한 2, 3년 하고 나서 밑에 이제 새로운 분들 오셨을 때 그분들도 엄청 틀리는 거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민되고 시민들이랑 직접 부딪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하셨는데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혼자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냥 나만의 정답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즐기시면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 남구문화원의 서유경 선생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따로 손을 흔드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정을 해드릴게요. 도봉문화원의 이보미 선생님께서 질문을 음소거를 해주셔서 좀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할게요. 네. 이보미 선생님께서 음성 연결이 어려우셔서 그러면은 제가 대신 이보미 선생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봉문화원에서 이제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보미 선생님께서 양평문화재단의 김승민 대리님께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성격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요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건 이제 현재 인력 배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승민 대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의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그 문화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전통 문화를 좀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화예술의 전반,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 주민들 중심이 될 수 있게, 중심이 되는 한 파트와, 그다음 또 예술가들이 또 어쨌든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연결을 하는 것이 좀 재단의 역할이고, 문화원은 어쨌든 그보다 좀 더 꾸준히 해왔던 전통 문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저는 구분을 한다고 생각은 들고, 하지만 그 문화원이란 성격도 어쨌든 지역마다 다 다를 거라서 이게 딱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딱 구분해서 분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문화를 한다는 거는 거의 지역의 주민들이 대상이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우리 그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좀 더 좀 편하고 쉽게 만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하고 살기 좋구나,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해주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구분하고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하는 역할이나 하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지, 어쨌든 그 하는 일의 대상은 어쨌든 지역 주민, 지역 문화의 어쨌든 기본은 지역 주민이니까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문화원의 이보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직접 음성 채팅이 불가능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광주 서구문화원의 이승호 선생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평문화재단의 김승민 대리님께 질문을 남겼는데요. 배치된 기관에서 요구하는 일과 실제 지역문화 인력이 했으면 하는 일과의 갭 차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대체로 다 어렵네요. 예,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만약에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역문화 인력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각 팀에서 하는 일의 전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뭐 정해진 역할보다는 어쨌든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은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역문화 인력이라는 건 저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이걸 이미 다 알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도 어쨌든 문화라는 걸 처음 시작하는 건 지역문화 인력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기관에서 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아무래도 그 같이 일하는 선배의 도움이나 아니면 다른 뭐 주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많이 찾아가면서 좀 배움을 받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이건 힘들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처리 가능한 일이라면 어쨌든 내가 맡아져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 조직이나 내 팀에서 하는 일이라면 좀 그런 건 어느 정도는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대리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인재문화원의 김진애 인력 선생님께서
이태민 지역문화활동가님께 질문을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활동가의 활동에 대해서 후배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는 반대로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기획자로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혹은 활동하기 전에 조금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같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뭐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시겠지만,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곽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그 지역을 먼저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기획하기 이전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사실 제가 그 퇴사하고 나서 갑자기 원래는 진짜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라 사진전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일이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도 있었는데, 사실 그 일이 들어오게 된 것도 그 제가 저희 동네가 원도심이어서 동네에 한 30년 넘게 된 뭐 치킨집도 있고 막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기록으로 한번 남겨봐야겠다. 사진으로라도. 그리고 인터뷰도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사장님들이랑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한 세 가지 정도 하다가 그 관광공사 직원분이랑 우연치 않게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이걸 맡아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연결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분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계속 지역이랑 소통하려고 하고 현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운이 좋게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뭐 활동가든 기획자든 기관에 있든 이런 것들 구분 없이 약간 문화기획이라는 걸 한다 하면은 저는 좀 내가 있는 지역, 물론 거주지여서 많이 잘 안 친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쉽게 돈 지출하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재단에 있을 때 가장 혼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거가 30만 원이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한 150명 분의 케이터링 음식을 다 구매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단 직원들의 그 업무 시간도 중요하고 물론 출장을 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 다 보고 1시간 정도 투자해서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그냥 150명의 분의 이제 케이터링을 부르시곤 하거든요. 저는 쓰는 돈에 대한 가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천 서구가 낙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거나 코로나 시국에 이제 노트북이 없어서 줌을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 학교 줌 수업도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금 쓰는 거에 대한 사명의식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본인의, 아까 전에 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편해서 하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물론 그렇다고 저도 맨날 그러진 않지만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현장에 계시는 분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라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입소 곽한나 실장님께 궁금한 질문 중 하나인데, 지역문화 인력 지원 사업의 취지와 발전을 위해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이런 재단이나 기관 아니면은 재단에서 독립한 활동가님께 답변을 요청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연구기관에서
기관에 계시는 실장님의 의견도 조금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면서 요 인력 지원 사업의 취지와 발전을 위해서 이제 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아까도 제가 그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이상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배치 사업이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이제 시설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기획이나 뭐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매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이고 지금 우리가 좋은 케이스라고 보는 것도 대부분은 이제 시설과 인력이 둘 다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매칭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경우,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사례, 그 전문 인력 양성형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역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도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이 인력이 우리 기관에 와서 일을 하는 인력, 여기서 좀 벗어나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식해야 된다. 기관에서는 정말 좀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지금 보면 그 기관도 문제가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사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인력들도 너무 여기를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기관이나 인력이나 그 지역 문화를 그 지역 문화에 대한 가치를 같이 인지를 하고 이 지역을 같이 문화적으로 성숙하게 발전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가치를 같이 두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너무 급하게 드린 질문인데 정말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소에서 이제 19년도와 이제 올해 21년도를 인력 배치 사업에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기관 담당자만큼이나 제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KN아츠 김영림 선생님께서 사업 종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그런 비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질문은 아마 이태민 지역문화활동가님께 해주신 부분 같아요. 혹시 괜찮다면 이태민 선생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에 대한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발표하면서도 그냥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의 지역 주민분들이랑 아직도 엄청나게 소통하고, 이제는 정말 기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곱창에 소주 한 잔도 같이 하고, 네, 원래 기관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같이 그런 자리는 안 가지려고 해요. 혹여나 이제, 어찌됐건 문화재단 담당자로서 지켜야 되는 공적 뭐 업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연락은 계속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 강의 때문에 지어내는 말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주민분이 좀 술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관에 전화해서 담당자들한테 어떤 질이나 어떤 뭐, 꼭 그 기관 담당자가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나 이제 본인들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 담당자들이나 이제 그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신대요. 자기 업무 아니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바쁘고 피로하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거여도 좀 찾아보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면 차선책이라도 좀 대안을 드리려고 애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뭐 공모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떨어지면은 유사한 사업을 찾아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뭐 사업 계획서나 정산을 하셔야 될 때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정산을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꼭 그게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공공재단에 있을 때는 재단 직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문화 기획자나 이런 활동가로서의 영역에서는 그분들을 매개하고 지원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네. 학생이, 학생의 역할을 다 공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역할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잘 끈끈하게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KN아치의 김영림 선생님께서 네, 접속해 주신 게 확인이 되는데, 혹시 김영림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셨는지. 예, 역시 이제 현장에서 계셨던 분이라, 예, 저기 채팅방에도 남겼지만, 이제 따뜻하고, 예, 저희, 정말 그러니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답변, 예,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실시간 채팅창에서 곽안나 실장님께 이제 질문 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실장님께서 영구로 배치 기관을 다니시면서 인력이 성장하기에 좋다고 본 환경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제 연구기관에서 직접 배치와 지역문화 인력 양성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생각나시는 기관과 그런 사례들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멘토로 매칭된 분의 마인드,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졌고요. 이것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관 차원에서 보면 너무 인력이 갈급한 기관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인력들께서 들어가셔서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해보시면서 기획자로서의 역량이 상당 부분 향상이 되시는데, 그 외의 업무, 그 기간의 고유한 업무들을 너무 많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 본인의 프로젝트라든가 기획자로서의 역량 향상에 좀 한계가 있는 측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너무 인력이 갈급한 단체 기관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멘토나 이제 기관의 이 결정권자들의 몫이 되실 건데요. 인력이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믿고 지원해주고, 아주 잘못된 방향에서만 조금 도움을 주는 형태가 그들의 창의성이나 기획력이 조금 더 꼽힐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력께서 너무 경험이 없으시고, 인력도 이제 수준이 다양하시니까요. 그래서 너무 경험이 없으시고, 뭐 기획이나 행정, 뭐 전반적으로 다 역량을 쌓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공공의 행정은 조금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본인이 가지신 창의력, 기획력이 좀 되시는 분이라면 이것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기관에서 조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접속하신 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재문화원의 김진애 선생님이 계시는데, 김진애 선생님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그 말씀해 주실 때 음소거 해제 눌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그 선생님께서 김승민 대리님께 혹시 궁금하신 부분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3개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었거든요. 답변 가능하신지. 저희 그 활동가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네. 프로그램 기획할 때, 아까 전에 제 발표 마지막에 그 PT에도 써놨듯이, 사실 저는 뭐, 현장이나 지역성을 잡는 게 이제 1순위라고 생각하고요. 2순위는 사실 왜 하는지를 담당자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재단이나 이제 서구문화재단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재단,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거의 문서가 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문서나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계시는 게 있어서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들 따오면은 금방 만드니까 그리고 그건 통과된 거니까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라 저희 팀에 계셨던 모든 분들은 다 빠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납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비슷한 말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공공의 자원해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러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역에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어야 합당한가가 명확하게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이 보여야 좋은 사업계획서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기획자이지 않나. 그리고 그걸 잘 행정 처리하는 게 좋은 문화행정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질문이 다 비슷한 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인력분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뽑아서 여쭤보고 이제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 중에 직접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혹시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과한나 실장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세 분께 질문을 했는데,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실장님과 김승민 대리님과 이태민 지역문화기획자님, 이렇게 세 분께 마무리 인사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인력 배치분들 아니면 앞으로의 인력 배치 사업에 참여해서 활동할 예정인 분들을 위한 그런 따뜻한 조언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도봉문화원 이보미 선생님께 저희가 그 장표 구성하다 보니까 도봉문화재단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발표 자료에서.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선생님께서 미리 사전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지역문화 인력이 밟아야 할 경로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인력 양성 사업이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인력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조사가 되거나 분석이 된 적이 없어서요. 저희가 올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향후 이제 보고서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너무나 다양한 경로 가지고 계시고 이 바닥에 계속 계시다 안 계시다 막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열심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지역 다니면서 그 정말 뜨거운 열정, 지역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들을 접할 때마다 가끔 정말 감동받아서 막 저희들끼리 나중에 리뷰 회의 하면서 막 코끝 찡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힘드신 경우도 또 많고 또 너무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늘 배우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문화인력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어쨌든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쨌든 저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명 의식이라는 거, 일하는 거에 대한 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지역문화 인력이라는 건 어쨌든 시작인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절대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지역문화 인력으로 했던 것들이 뭐 좋은 기억도 있으실 거고 뭐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것들이 추후에 내년에 어떻게 다른 곳을 가시든 아니면 또 연장해서 하시더라도 어쨌든 올 한해 힘들게 해왔던 것들이 다 다시 본인한테 다 돌아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했던 것들이 어쨌든 뭐 결과가 어쨌든 저는 그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쨌든 얼마나 이걸 잘 해왔는지 그냥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생각하면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본인 하시는 일이 절대 결과를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좀 그런 과정 이런 것들에서 가치를 많이 부여하시면서 어쨌든 다른 우리가 일상에 주민들에게 문화를 이렇게 더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상에서 그런 문화를 더해가야 또 좀 더 좋은 문화를 또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선배로 왔지만 이거는 결국 오래 생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온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현장에서 계속 오래 머물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오래 하시다 보면 또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또 이렇게 선배의 자리로 또 이렇게 좋은 경험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올 한 해 많이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계속 이런 지역 문화를 위해서 또 일을 해주셨으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 질문지 받은 것 중에 그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게, 지역문화 인력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 승민이 형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 해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승민이 형도 저 지역문화 인력 때 제가 맨날 붙잡고, 형 이게 고민이에요, 저게 고민이에요 했었는데, 울주에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양평 간 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다는 연락을 아까도 막 주고받고 하고 그때 당시에 수도권에서 같이 활동했던 기획자분들이랑은 아직도 어제도 통화하고 맨날 맨날 연락할 정도로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여기저기 있고 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치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버티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자극도 되는 것 같고, 사실 선생님들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오래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승민이 형 말씀처럼 그냥 올해 그냥 처음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역문화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선배가 돼서 왔는데,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께도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소 이상적일 수도 있고, 좀 뜬구름 잡는 소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닿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너무 사실 선생님들이랑 대화할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선생님들이랑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네, 그런 욕심이 있네요.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의견 많이 주셔도 되고요. 항상 교류하고
저희 지역문화 인력들 다 뭉쳐서 다 함께 잘 성장해 나가는 네,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진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배치 사업에 많은 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치 사업 출신의 인력분들끼리 소통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간의 교류가 왕성해지길 바라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입소의 곽안나 실장님, 그리고 양평문화재단의 김승민 대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민 지역문화기획자님 정말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줌 링크에 참여해주신 100분의 이제 지역문화 인력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아쉽지만 배치 프로그램은 이제 종료를 하고 10분 뒤에 3부 통합 네트워킹 주제별 토론과 전문가 토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